네, 앞서 보도했던 것처럼 태평저수지 오염 사건이 원인 규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에선 태평저수지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취재 이어온 정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포항 태평저수지 수질 오염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태평 저수지는 포항 북구 흥해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저수지의 물을 끌어쓴 농가들이 벼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수확량이 평년의 20%밖에 못 미치는 그런 흉작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 역시 저수지의 수질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십 년간 문제없이 쓴 저수지의 수질이 왜 갑자기 나빠졌을까?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수지 상류의 한 업체에서 외부에서 폐수를 받아서 그 폐수를 몰래 상습적으로 배출해 왔다는 제보가 나온 겁니다. 그럼 그 업체의 폐수 방류 때문에 이 농경지의 수질이 나빠졌고 또 농사를 망친 책임까지 그 업체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제보가 만약 100%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이 그 업체 측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제보자는 그 증거로 HCN에 관련 영상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언론 보도가 나가자 포항시도 제보 영상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뭐 편의상 그 업체는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포항시 조사에 따르면 A 업체는 칠곡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지난 2021년부터 한 1년에 걸쳐서 액상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질소화합물 4,000톤 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질소화합물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액상 비료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포항시는 이 칠곡 업체에서 만든 액상 비료의 성분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태평저수지 수질 성분을 조사했을 때 질소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260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런 정황을 봤을 때 포항시는 이 질소화합물, 액상 비료를 A 업체가 아무래도 몰래 배출한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제보 내용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 업체 입장은 어떤가요? 네, A 업체는 당연히 방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액체를 받아온 것도 결국은 그 업장의 비산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액체를 받아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서 말했듯이 또 반복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액체가 폐수냐 폐수가 아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폐수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경상북도에서 지정된 업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A 업체가 만약에 폐수를 받아온 거면 받은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A 업체에게 폐수를 건네준 칠곡의 업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포항시에서 폐수를 받은 것도 아니다, 폐기물을 받은 것도 아니다. 결국은 하나의 제품, 액상 비료를 받아온 것이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A 업체에게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쓴 농경재 피해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태평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 쓴 농경지가 14헥타, 축구장 20개 정도의 면적입니다. 일부는 토양도 오염됐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농사를 짓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른 곳의 흙을 가져다 덮는 객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평 저수지의 물을 수질을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용연제 물을 당겨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연제 물을 당겨 쓰기 위해서는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관로 설치 비용은 포항시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벼농사를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보상도 좀 시급한 상황인데요.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손해사정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자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